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줄이고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적발돼 재판에 회부되거나 다시 입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천 화재 참사 소위에 이시종 지사가 출석하면서 유가족 보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일단 교사 성추문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회의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체중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없는 병을 지어내는 등 동원되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병역을 피하려는 꼼수, 당장은 통할 수 있어도 결국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사회복무 요원으로 1년 반 넘게 근무한 21살 A씨. 복무 기간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현역으로 다시 입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때 현역 복무를 피하려 일부러 살을 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체중을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도 안 돼 8kg 넘게 감량한 게 자연스럽지 않고 검사 이후 다시 원래 체중을 회복한 것도 의심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SNS 메신저로 병역 회피 사실을 털어놨다 꼼수가 탄로났고 대가는 엄중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지금까지 복무는 없던 일이 되고 다시 병역의 의무도 치러야 합니다. 병역 면탈로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병역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그 병역 판정 검사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무 복무 기간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력을 속이거나 일부러 문신하는 등 신체 훼손까지. 병역을 피하려는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지만 이에 대한 심판도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최근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켜 현역 복무를 피한 이들은 물론 이를 도운 브로커들도 처음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충북 중소기업 2곳 중 1곳꼴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12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자금 수요 조사를 한 결과 56%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이 58.6%로 가장 많았고 판매 부진 52.9%, 원자재 가격 상승 25.7%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추석에 필요한 자금은 업체당 평균 2억 3,13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직접 제천 화재 참사 소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혔는데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흐른 상황. 제천 화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소위가 결국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며 중재 역할에 나섰습니다. 화재 참사의 책임 인정 범위와 보상금 지급 등을 두고 충북도와 제천시, 유가족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시종 지사가 출석한 가운데 충북도의 부실한 소방 행정에 대한 추궁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충북도의 노후화된 소방 장비와 부족한 소방 인력 등이 지목되고 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방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도지사한테 직접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고요. 또 예산 마련 방안 등 협의에 난항을 겪던 유가족 보상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시종 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원만한 수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전된 논의들이 진행이 됐고 9월 10일까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던 제천 화재 참사. 국회의 중재 노력으로 유가족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최근 충북 지역에서 교사와 학생 간 성관계 등 성추문이 잇따르자 충북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현재도 하고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교사가 남자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남자 교사는 여중생을 성폭행하는 등 교사들의 잇단 성추문에 비난의 표적이 된 충북교육청. 서둘러 성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교직원 신규 임용 전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교대와 사범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비위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직원 선발을 위한 면접에서도 성인식에 대한 검증 절차를 넣도록 했습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사를 임용할 때 1, 2년간의 수습 기간을 두도록 하는 것과 승진 때 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인데다 정작 중요한 직원들의 교육 수강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다.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안도 없습니다. 이제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서 MOU 체결과 이런 거에 이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중장기 대책으로 내놓은 수습 교사제 도입 등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이번 충북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가시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성인지 예산 사업 17건을 선정하고 2년 임기의 위원장에 권수의 충북대 명예교수를 선출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던 청주의 한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학대 정황이 포착돼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우는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아동학대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의 중심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모인 맘카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아빠들로 꾸려진 온라인 육아 모임이 최근 들어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을 뛰어넘는 아빠들의 육아 모임, 조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4모 모인 아이들이 연신 물장구를 칩니다. 아빠들도 고무보트에 올라 물놀이를 즐깁니다. 한쪽에선 아빠와 아이들이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아빠 모임이 개최한 와이프 프리데이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모임의 회원은 1,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엄마들은 집에서 하루 육아 휴직을 주고 아빠들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인데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주 자녀와 함께 풀 과제를 내주는 아빠 모임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2회 졸업했거든요. 신기하지. 모임에서 일러준 대로 학교 구석구석을 돌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번 다른 과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자녀와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엄마들의 육아 부담 역시 크게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많이 찍어주고 같이 움직이니까 괜히 했다라고는 하는데 웃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많이 좋아해요. 아기가 아빠를 많이 따른다고 그러고 아빠를 좋아한다고 해서가지고. 부부 공동 육아가 우리 사회 화두로 자리 잡은 가운데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충북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9 바이오 페스티벌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달 26일 사흘에 걸쳐 청주 오송 CMV 센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바이오 의학 발견에서 개발로라는 주제로 바이오 심포지엄을 비롯해 바이오 관련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한 창업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또 다음 달 26일에는 초중 고등부 160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 바이오 의과학 실험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내일부터 충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은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과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와 함께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감전사고로 공사 현장의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 본부장과 하청업체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전 충북지역 본부장 61살 A씨와 전기공사업체 전무 49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하도급 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연훼손 등을 우려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업체가 태양광 개발 행위를 허가해달라며 영동군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 불허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자연 보전 등의 공익이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이유로 개발 행위를 제한한 영동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최단기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정에 도전하고 있는 충북 원정대가 해발 8,163m의 만화술루 정복을 위해 출국합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